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이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일본의 해괴한 주장이 실린 사회과 교과서가 올해 일본 중학교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 21세기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니, 더구나 객관적이어야 할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니 일본의 만행은 알수록 충격입니다. 이런 역사 왜곡 교과서가 전체의 82%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와 관련된 왜곡된 사실이 실려있지 않으면 일본 문무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사회과 교과서 9종 모두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겨 있거든요. 실제로 교과서를 활용한 일본의 역사 왜곡은 2015년, 2011년 대비 3배나 급증했으며 최근에는 교과서 17개 중 14종, 즉 전체의 82%에 이르는 교과서에 독도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가관이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우익들의 만행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일본 자민당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실로 경악할 만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를 방문했던 그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김현정 앵커의 발언에 독도를 간다면 일본의 배를 타고 일본에서 갈 것이다라고 답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방식의 접근은 영해 침범으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현정 앵커는 역지사지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가쿠 열도에 중국 의원이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시찰한다면 일본이 나서서 환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신도 의원은 센가쿠 제도는 엄연히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의원들이 울릉도를 가겠다는 것은 오키나와를 간다는 것과 같은 이치로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뒷목을 잡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본인들의 무지와 아집이 그대로 드러나는 코멘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도도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란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951년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연합국이 일본과 맺은 조약으로 대일 강화조약이 정식 명칭입니다. 당시 연합국의 분위기는 일본의 영토 기준을 1894년 이후 새로 획득한 영토는 모두 돌려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5년 패망한 일본의 영토를 정할 때 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죠. 1950년 연합국이 강화조약의 사전 준비로 마련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대한민국에 넘겨줘야 하는 섬에 독도가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 주변의 수역에서 조업이 불가능해지자 생활거에 봉착한 일본 어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일본 정부는 다급해집니다. 1947년 일본 외무성은 일본 본토에 인접한 소도서라는 거짓 책자를 만들어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기 위해 문서 위조는 물론 미국에 엄청난 로비를 하는 등 온갖 비열한 짓을 합니다. 이 때문에 1951년에 맺어진 대일 강화조약 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와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일 양국이 독도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자 미국이 아예 독도를 조약에서 빼버린 거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일 강화조약 체결을 한 달 앞둔 1951년 8월 미국 국무부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내온 회신이었습니다.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통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이 바위 덩어리는 한국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이래 일본 시네마현 오키섬 관하라에 놓여 있었다. 한국은 이전에 결코 이 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서신이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이 아닌 고작 서신이었기 때문에 국제법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죠.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항상 이 두 가지 사실을 내세워 독도가 일본 것이라 주장하는데요. 이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를 눈앞에 둔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이승만 라인을 공포해 독도는 한국의 수역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죠.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한 후에도 일본의 만행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불법 조업을 하기 위해 크고 작은 일본 배들이 독도를 향해 왔으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수역을 넘어오는 일본 어선을 제압하기 위해 해군을 동원합니다. 겁도 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오는 일본 어선과 일본인들을 체포했는데요. 그 수가 무려 어선 326척 3,094명에 달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주요 이슈는 역시 독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치의 의견도 굽히지 않았는데요. 결국 기본조약에는 독도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4개의 부속조항에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대신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으며 분쟁이 종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영유권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이 협정으로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 이후 30년 큰 문제 없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터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또다시 일본이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이슈를 일으키며 이 결과를 뒤집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독도 주변 수역의 이익도 있지만 혐한 기류를 만들어 일본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는 검은 속내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2006년 일본은 독도에 해양 탐사선을 보내려 해서 한국과 큰 갈등을 빚었는데요. 2005년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한일 관계가 극악으로 치닫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주일 미국 대사관이 미 국무부 등에 보낸 극비 문서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 즉 배로 밀어서 깨부수라는 지시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토마스 시퍼 주일 미국 대사가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인 야치 쇼타로와 면담한 내용이 극비 문서에 담겨 있었던 거죠. 시퍼 대사는 일본이 국제법 허용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편을 드는 한편 한국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비난을 합니다. 주일 미국 대사이긴 하지만 역사적 사실과 현실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무지한 발언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물론 미국에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국 정부는 독도를 지켜냅니다. 우리가 일본 내 역사 왜곡과 일본 내 혐한 기류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언제 저런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요. 역사적 문건까지 조작하며 독도가 오래전부터 일본 것이라 주장하는 일본인들에게 조선시대 수토사 장한상의 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1964년 독도를 관찰한 기록이 명명백백 남아있거든요. 비개이고 구름 거친 날 산에 들어가 중봉을 올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독도의 모습이죠. 장한상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섬의 산봉우리에 올라 전하라 강역을 살피니 아득할 뿐 눈에 들어오는 섬이 없다. 분명히 독도를 조선의 땅으로 일본 영토에는 섬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이죠. 조선시대부터 우리 땅이었던 독도.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본 내에서도 제발 알아차리길 바랄 뿐입니다.